어디 나갈 때요. 지갑이나 뭐 심지어 양말 같은 걸 안 신고 나가더라도 스마트폰, 휴대전화는 꼭 챙겨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데 이 휴대전화 가격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. 100만 원은 기본이고요. 최근에 나온 폴드7 이런 거는 200만 원이 훌쩍 넘어섭니다. 그런데 앞으로는 이 고가의 휴대전화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. 단통법이 오늘부터 폐지됐기 때문입니다.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,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오늘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 교수님. 자, 먼저 단통법. 이것도 필요성이 있으니까 도입이 됐었을 거 아니에요. 단통법. 네네. 이게 뭐였는지, 왜 폐지되는 겁니까? 네, 단통법 2014년에 생겼는데요. 당시에 이제 그 휴대폰을 구매할 때 예. 이제 번호 이동이냐, 뭐 기기 변경이냐, 또는 뭐 언제 샀느냐,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용자들이 그런 차별에 대한 불만이 많았고, 또 이통사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이제 단말기도 빈번하게 교체되면서 뭐 자원 낭비가 심하다. 또 가계 통신비가 뭐 증가한다는 이런 지적 때문에 이 단통법이라는 걸 제정해가지고 그 이용자들에게 이제 균등하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 이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너무 많다. 예, 예. 그래서 이용자 차별을 없애서 언제 어디서 사든 또 번호 이동이든 기기 변경이든 똑같은 보조금을 주자. 이렇게 된 게 이제 단통법의 취지입니다. 그런데 왜 폐지한다는 거예요? 그래서 이제 이걸 폐지를 이제 하고 나서 일단 이용자 차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선택 약정이라는 이제 우리가 25% 할인받는 제도가 이제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그걸 받을 수 있게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계통신비 비중도 좀 이제 감소를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여전히 이제 고가의 휴대폰이 계속 출시가 되니까 소비자들이 보조금을 이제 많이 주지 않으면 이제 단말기를 사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.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보조금이라는 게 기업들의 마케팅 수단인데 이런 마케팅 수단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좀 논란도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말기 고가 부담을 좀 해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법이 오늘부터 이제 폐지되었습니다. 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. 네네. 어쨌건 그래서 보조금 규제를 없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통신사에서 받는 보조금, 유통점에서 주는 보조금이 있잖아요. 그렇다면은 네네.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 두 개가 다 풀리는 겁니까? 네, 그 현재 이제 그 보조금은 이제 통신사가 이제 직접 지원하는 게 하나 있고, 그다음에 예. 이제 유통점, 우리가 보통 대리점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제 추가 지원금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단통법에는 보면 이제 통신사 지원금도 뭐 일주일 단위로 얼마를 지급한다는 걸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, 예. 유통점은 이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의 15% 이내에서만 이제 추가 지원금을 주도록 하고 있었거든요. 예.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그 지원금 공시 의무도 폐지하고 유통점이 이제 15%로 제한된 것도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그 번호 이동이나 뭐 이런 것 같은 이제 가입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와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이제 가능하도록 이게 단통법 시기에는 이제 이런 차별을 못하게 했거든요. 예. 그래서 근데 번호 이동 같으면 뭐 조금 더 보조금을 더 많이 싣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니까 결국은 통신사들이 이제 단통법 시기보다는 좀 지원금 경쟁을 하면서 좀 지원금 규모가 커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럼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요. 이 단통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보조금의 제한이 사라졌으니까요. 이런 일이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단말기 가격이 제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그 또 뭐 단말기 출고가 이상의 이제 보조금을 받으면 이제 우리가 뭐 공짜로 폰을 살 수도 있고 또 뭐 페이백을 또 허용하면 실제 뭐 혜택을 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단통법이 사라진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데 네네. 이거를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? 그 문제는 이제 뭐 실제로 초기에 이제 단말기를 구입할 때 부담은 좀 현재보다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.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고액의 보조금을 받게 되면 또 고가 요금제에 또 가입을 해야 되고
또 중간에 이제 해지하게 되면 또 위약금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좀 뭐 보조금이 증가하니까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하는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고 예. 다만 이제 이게 또 그 예전처럼 뭐 이용자 차별 그러니까 정보가 밝은 사람은 이제 대리점 중에서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는 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또 비싸게 사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차별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뭐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만 해도 이런 휴대전화 바꾸고 그럴 때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곳 갖고 바꾸고 이러거든요. 네네. 그렇다면은 정보 불균형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를 네. 보호할 수 있는 요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?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그 아까 공시 지원금을 이제 지원금을 공시하는 의무는 없어졌기 때문에 예. 통신사는 이제 뭐 얼마를 준다는 걸 이제 그동안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공시를 했는데요. 그건 이제 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아마 일일 단위로 홈페이지 같은 데는 이제 공표를 할 것 같아요. 예예. 근데 문제는 이제 유통점 중에 어디서 보조금을 많이 주느냐 이걸 이제 알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.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뭐 비즈니스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걸 제공하는 정보 제공업체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좀 더 뭐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누구는 같은 모델을 샀는데 100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페이백까지 받으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는 너무 과도한 이런 차별적인 판매는 규제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이 네네. 너무 과도하다라는 말이 모호해가지고요. 이걸 어떻게 네네. 기준을 삼을 수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현재 이제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거는 가입 유형, 그러니까 번호 이동이냐 기기 변경이냐 또 요금제에 따라서는 차별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예. 만약에 근데 뭐 동일한 요금제하고 동일한 단말인데 그럼 또 지원금을 다르게 한다. 네네. 이러면 이제 그 차별의 한계를 좀 벗어나는 걸로 볼 수 있잖아요. 근데 번호 이동하는 데는 뭐 100만 원을 주는데 기기 변경은 하나도 안 준다. 예. 뭐 이러면 그게 차별이 허용은 되지만 그 차별의 허용 범위를 좀 벗어났다. 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단통법은 지금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아마 이제 부당한 이용자 차별, 뭐 이용자 이익 저해 등으로 규제를 할 가능성은 있다.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 차별의 기준이 뭐냐? 이거는 또 뭐 여전히 또 하위 법령을 통해서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예. 현재로는 이제 지금 방통위가 1인 체제라서 입법을 지금 하지 그렇죠.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당분간은 좀 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규제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글쎄요.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. 이런 대리점이나 유통점 보조금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뭐 스스로 발품을 파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? 현재로는 그게 대리점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. 그러니까요. 이 통사가 근데 뭐 전체 자기 대리점들의 뭐 보조금 얼마 주는지를 뭐 매일 조사해서 뭐 공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보조금 많이 주는 쪽으로 사람이 다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아마 그런 선택도 쉽지 않을 것 같다. 뭐 이런 거여서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뭐 그런 비즈니스가 하나 생기거나 뭐 또는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하는 방안, 발품을 판 사람들이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입니다. 네네네. 자, 그런데 통신사나 유통점 이런 데에서는 입장이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통신사는 사실 그동안 이제 이 단통법 시행되면서 이제 마케팅 이제 경쟁이 없어서 보조금 쓰지 않는 거에 대해 상당한 또 영업이익 같은데 좀 그렇죠.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고 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보조금 경쟁이 되면 또 상당히 이제 자금을 그쪽에 써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또 뭐 이번에 이제 SK텔레콤이 40% 시장 점유율이 되기도 한 것처럼 이번 기회에 좀 가입자를 좀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. 근데 또 유통점도 뭐 그런 거 유통점은 그동안 이제 이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가입자를 더 유치하고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었는데
이게 가입자가 많이 유치를 하게 되면 또 그 수수료가 또 증가하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 통신사나 유통점 다 좀 긍정적인 측면과 뭐 부정적인 측면이 좀 공존한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SK텔레콤이 해킹 사고 이후에 점유율이 빠지고 있어갖고 어떤 굉장히 치열한 보정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. 예. 지금 단통법 시행되고 또 하나 주목받는 시장이 있습니다. 자급제폰이나 알뜰폰 시장. 지금은 네. 시장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? 지금 이제 그 알뜰폰은 전체 가입자, 그러니까 IoT를 포함해서는 점유율이 20%가 넘고요. 예. 휴대폰으로만 따지면 17.2%가 됩니다. 예.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상당한 가입자를 이제 확보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상당히 많은 점유율, 거의 20%에 육박하는 점유율인데 네. 이렇게 네.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보면은 이게 자급제폰이나 알뜰폰의 장점 약간 사라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예상들도 있습니다. 뭐 아무래도 알뜰폰은 이통 3사에 비해서는 이제 자금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좀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. 예.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뜰폰이 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뭐 저는 최근에는 약간 시장이 좀 뭐 양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좀 고가 단말기에 좀 고가 요금제를 원하는 쪽은 이통 3사로 가고 또 이제 중저가 뭐 자급제 단말에다가 저렴한 요금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이제 알뜰폰으로 이동하면서 좀 시장이 양분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 과기정통부가 이 중저가의 자급제 단말도 좀 확대를 하겠다. 예. 알뜰폰하고 자급제를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제가 보기엔 그렇게 뭐 크게 타격은 입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어찌됐든 오늘부터는 단통법이 폐지가 됐다.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단통법 폐지 여기에서 제일 걱정되는 점 그리고 앞으로 정말 이런 것들은 잘 감시를 해야 된다 싶은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그 지금 이제 뭐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차별은 허용이 됐고 예. 뭐 나이라든가 뭐 지역 뭐 이런 거에 따른 또 뭐 차이는 그저 차별은 금지가 됐는데 근데 뭐 어버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가지고 뭐 특별히 할인 행사를 한다. 이거는 사실 나이에 따른 차별이 좀 허용돼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차별이 가능하지만 차별이 심하다면 근데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이런 경우는 또 약간 제재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어떤 건 차별이 허용되고 금지됐지만 허용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금지된 것도 일정 부분 이제 좀 차별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어떻게 좀 구체화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취약계층 아까 정보비대 징성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좀 어르신들이나 이런 취약계층들이 계속 이제 이런 정보가 어두워서 단말기를 비싸게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. 이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. 그래서 뭐 유통점에 좀 별도의 상담 창구 같은 걸 둔다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어르신들의 정보 취득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현재 우리 가계통신비에서 이제 휴대폰 요금 통신 요금 자체는 이제 계속 좀 인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단말기가 계속 고가로 가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 단말기 그렇죠. 고가가 이제 삼성하고 애플밖에 현재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단말기 시장이 어떻게 하면 좀 경쟁을 확대할 거냐 그래서 외산폰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단말기 시장이 경쟁 확대하는 부분도 정부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외산폰이 들어와도 사람들이 잘 안 사서 쓴단 말이죠. 삼성하고. 그거는 이제 좀 불안감이 있고 좀 신뢰가 안 가는 거죠. 네네. 근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뭐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는 뭐 중국제가 상당히 지금 뭐 시장을 점유하고 있잖아요. 예. 그거는 이제 품질에 대한 신뢰 같은 게 쌓이면 또 가능할 것 같아서 뭐 하여튼 요 단말기 시장, 단말기 고가보다 뭐 어떻게 낮출 거냐가 상당히 좀 어렵지만 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갑자기 궁금한 게요. 지금 우리나라에 제4의 이동통신 사업자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네. 그런데 계속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단통법 폐지가 된 게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? 뭐 그거는 크게 뭐 사이통이 안 되는 거는 이제 현재 시장 자체가 이제 포화된 상태여서 예. 그 어떤 새로운 뭐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문제. 그래서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을 모으기 힘든 거죠. 그게 계속 이제 사이통이 안 된 이유였기 때문에. 예.
결국 우리가 사이통을 통해서 좀 더 경쟁을 확대해서 뭐 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그게 이제 시장에 포화된 상태와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알뜰폰을 조금 더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뭐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예, 예,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알뜰폰 자체가 제4의 통신사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요. 그렇죠. 네네. 알겠습니다. 단통법 폐지가 가져올 변화 그리고 소비자에게 다가올 변화들 오늘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